그 7월부터 문제풀이 하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풀어올 문제를 제가 적어드리거든요. 그 문제를 미리 풀어오시는데 수업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푸시라 했죠. 오늘 아침 학원 9시 오셔가지고 푼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어젯밤에 푸셔야 돼요. 일주일 전에 풀면 오늘 풀면 다음 주에 기억 안 나겠죠. 그래서 직전에 푸신 게 좋고 그 문제풀이는 민특법을 먼저 합니다. 민총부터 안 해요. 오늘 민특법 했는데 2달 후에 민특법 문제 풀면 여러분 못 풀어요. 오늘 했으니까 바로 민특법 문제를 풀어야 그나마 좀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민특법 문제를 먼저 제가 오늘 문제집을 제가 오늘 받았거든요. 저도 제가 다음 주에 학원에 보낼 거예요. 풀어오실 문제를. 여러분 다음 주 그거 받아서 이거 그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꼭 미리 풀어오세요. 결과는 안 좋은 것 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리 풀어봤다. 예습을 한 번 해야겠죠. 예습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차임 증감 청구가 있는데, 자, 일단 이 차임 증감 청구는 실생활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실생활에 적용된 걸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각종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또는 엉뚱한 유튜브에서 이걸 막 실생활에 심지어 뉴스에서 실생활에 적용하거든요. 그거 다 잘못한 겁니다. 실생활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가로 1번 증감 청구 행사죠. 그럼 동그라미 반가로 1번 보세요.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을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해서 증액입니까? 증감입니까? 증감, 증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이에요? 증감이에요? 증액 동그라미. 그러니까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내버려 둡니다. 근데 증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그러니까 제한시켜야겠죠.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보증금 증액의 수는 1년 이내에 못한다. 너무 자주 증액하지 말란 말이죠. 그 다음 반가로 2번 증감 청구 제한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증액이에요? 증감이에요? 다시 증액 동그라미 증액.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보증금의 20분의 1 동그라칩니다. 20분의 1 몇 프로죠?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의 과ungen 시 특별자 실시 도미 특별자치도는 꼭 공부신 것 같네요. 아무튼 관할 고용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요건을 고려해서 본문 여기 보세요. 다만이 단서니까 첫 번째 문제가 본문이에요. 본문. 그럼 본문 범위가 5% 범위에서 증액 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북도지사가 4%로 정할 수 있다. 4%. 그럼 전북은 4%가 적용돼요. 4%. 정함 없으면 5%. 그러니까 조례로 4% 정하면 4%예요. 안 정하면 5%란 말입니다. 그럼 좀 이따 상인법도 5%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인법이든 주인법이든 증액은 다 5% 똑같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펴보세요. 175페이지. 이게 상인법인데 중간쯤에 양가로 4번 증감 청구 있습니까? 양가로 4번에 그럼 둘째 줄에 100분의 5 동그라미 175페이지예요. 예전에 100분의 9%가 100분의 5% 바뀌었습니다. 지금 100분의 5% 똑같아요. 증액이에요? 감액이에요? 증액. 그래서 외웁니다. 상가집 가서 상주를 증오한다. 상가집 갔더니 맛있는 음식을 안 줘서 상주를 증오한다. 감액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틀립니다. 증액. 그래서 상가집에서 상주를 증오한다. 5%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5%가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다시 앞으로 오세요. 171페이지. 자, 밑에 이제 동그라미 이어있는데 자, 보세요. 이 5%는 이럴 때 적용되는 거죠. 자, 임대차를 2년 했는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약정했어요. 그럼 주거나 사나 2년간 이대로 약속을 지켜야겠죠. 근데 갑자기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 올려달래요. 갑자기 중간에. 그럼 임차인이 올려줘 안 올려줘요? 아니 미쳤냐고 거절하겠죠. 아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갑자기 올려달라니? 너 미쳤냐라고 거절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안 미쳤는가? 법원에 물어봐야겠죠.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 임대인이. 소송하면 이길까요?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져요. 설사 만일 하나 임대인이 승소했다. 그럼 승소하면
잘 보세요. 승소하면 이때 증액 청구가 옳았단 말이라 이때로 소급해서 올려줘야 돼요. 근데 올려도 몇 프로밖에 못 올린다? 5%. 그럼 100만 원이면 5만 원 올리려고 소송하겠어요? 5만 원 올리려고 소송해요? 그 소송하다가 기간 끝나고 임차인 나가버려요. 고작 5% 올리려고 소송합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 5%가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 5%는 이럴 때만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5%가. 첫째, 임대차 계약 존속 중해야 돼요. 둘째, 임차인은 거절하는데 임대인 혼자 일방이 청구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는데 임대인 혼자 일방이 청구할 때, 이거 두 개를 갖췄을 때만 5%가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둘 중에 하나 못 갖추면 적용 안 돼요. 계약 끝나고 재계약한다, 5%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재계약하면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5% 적용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언론이나 뉴스, 각종 다른 유튜브에서 재계약할 때 5% 막 적용해버리거든요. 적용 안 돼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특히 옛날에 상가 9%였다죠. 9%. 옛날에 9%. 근데 재계약할 때 임차인들이 막 9% 주장해서 임대인이 9% 이상 못 올린 게 많았어요. 올릴 수 있어요. 100%, 200% 올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그 다음, 계약 존속 중이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하면, 계약 존속 중 당사자가 협의하면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적용 5% 적용 안 됩니다. 이때 한해서 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있죠. 이 규정이 있습니까? 이 규정 5%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차임된 증감 청구한테 하나여 적용된다가 판례예요.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 적용 안 돼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증여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모르니까 지금 각종 매체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재계약 적용 안 된다. 100%, 2% 올리세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이라면 우리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재계약할 때 5%, 5%랑 노래를 부르세요. 원래 안 되는데 임대인 모르면 5%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임대인이면 5% 말하면 바로 빰 때려버려요. 적용 안 된다고. 우리 임대인이면.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보증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나옵니다. 이건 최근에 시험이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보는 겁니다. 칠판 봐보세요. 갑주택을 우리 임대차 있는데 계약기간 2년 보증금 5억을 주고 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은 보통 전재산 다 맡기고 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임차인이 4억이 필요합니다. 4억. 그래서 임대인이 돈이 많다길래 임대인 찾아가서 1억은 남겨두고 4억만 제가 월세로 바꿔드릴게요 말해요. 1억은 남겨두고 4억만 내주면 제가 월세로 전환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듣고 보니까 내가 당장 4억 안 주면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갑이 갑자기 직업이 사채업자로 바뀌어요. 4억 주라고? 그래서 4억 줄게. 대신 월세 준다며 월세 2천만 원씩 내라 그래요. 당장 4억 줄게. 월세가 1년에 1억 2천이네요. 그럼 우리는 당장 4억이 필요하면 알았다고 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할까봐 지금 4억을 월세로 전환하죠. 그 산정률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그럼 4억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곱해요. 연 1할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5%를 더하는 겁니다. 둘 중에 낮은 것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4억에 연 10% 얼마죠? 연 4천만 원. 그럼 한 달에 월세가 약 300만 원 좀 됩니까? 그 정도? 그죠? 여기는 이 변동금리를 적용해, 변동금리. 금리가 오르락내리락하죠? 만약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만약에 2.5%로 가정합니다. 만약에 더하면 몇 프로죠? 6%. 그러면 2,400만 원. 그럼 둘 중에 낮은 것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럼 이게 낮죠? 월세 2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을 약속했더라도 이거 무시하고 얼마까지? 월세 200밖에 못 받는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미쳐가지고 8.5% 뛰었다. 그럼 12%죠. 그럼 이게 낮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까지만. 둘 중에 낮은 걸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연 매달이에요. 연 1할. 동그라미 2번은 한국은행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자금비 3.5%를 곱했어요? 더했어요?
플러스 더했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걸 숫자를 내어둡니다. 홀수가 135예요. 홀수가 뭐다? 135. 이게 근데 상위법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175페이지 가보세요. 상위법에 또 있어요. 175페이지. 그럼 상위법도 제일 밑에 있죠. 양괄호 5번 있습니까? 그럼 1번은 매달 몇 푼? 연 12%. 2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 정하는 배수 4.5배 이건 곱하라 했네요. 곱한 배수. 곱한 겁니다. 4.5배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상위법이 숫자가 3자랑 유사하니까 상이나 3 유사하죠. 그러니까 1, 2, 3, 4, 5입니다. 1, 2, 3, 4, 5예요. 그러니까 4.7 틀려요. 1할 4품 틀려요. 1, 2, 3, 4, 5입니다. 그 주인법은 135 홀수. 주인법은 135 홀수. 여기는 1, 2, 3, 4, 5.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인법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주인법, 상인법 네 가지를 비교하던데 주인법, 상인법 똑같아요. 주인법에서 계약 2년 했잖아요. 그럼 합의로 한번 계약 다시 갱신할 수 있죠. 한 번 더 하자 둘이 할 수 있죠. 또 합의가 없으면 법에서 갱신시킨 게 있어요. 또 계약 갱신 오고 있어요. 재계약 있습니다. 4개가 다 달라요. 자, 이 주인법, 상인법 다 2년이면 2년 합의로 둘이 다시 갱신할 수 있죠. 합의 갱신, 약정 갱신. 말이었으면 법에서 갱신시키죠.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재계약할 수 있죠. 4개가 다 달라요. 4개가. 그 4개를 주인법, 상인법 구별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임대인이라면 임대인. 방금 4개 중에 임대인에게 뭐가 제일 유리할까요? 합의를 한 번 더 갱신, 법정 갱신, 재계약, 계약 갱신 요구. 4 중에 임대인에게 뭐가 제일 유리해요? 재계약. 100% 이익 보를 수 있으니까. 그러죠? 재계약은 100% 이익 보를 수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에게 뭐가 제일 유리해요? 법정갱신. 돈 못 올리죠? 2년이 되죠?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넷 중에 법정갱신이 제일 유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재계약이 제일 유리합니다. 아무튼 4개가 다 달라요. 네, 상인법 갑니다. 상인법은 큰 구조가 주인법과 똑같기 때문에 주인법을 정확히 복습하면 이건 그냥 그대로 먹는 겁니다. 차이점 위주로 몇 개만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주인법은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이 있는 차에 다 적용되는데 상인법은 모든 상가 있는 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 중에 상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상인법은 먼저 영리 목적이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리 목적이어야 되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환산이란 월세 곱하기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겠지만 서울은 9억 이하입니다. 환산보증금 9억 이하면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지만 9억을 초과하면 상인법 일부 규정 몇 개밖에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법은 보증금이 100억이어도 적용돼요. 100억이어도. 상인법은 돈 많은 상가임차인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인법은 돈 많은 상가임차인 부과하지 않아요. 영세 상인만 상인법은 부과합니다. 9억 초과하면 일부가 적용되는데 그걸 외우두셔야 돼요. 3기현 체지와 대양력과 표준계약서, 깨갱, 계약적 요건, 권리금복이죠. 9억 초과하면 이거밖에 적용 안 되고 여기 없는 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페이지에 173페이지에 박스에 굵은 것이 보입니까? 그거 그대로 동그랗게 놓으면 3대표 깨갱권 3대표가 깨갱했다.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된다 하시면 돼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서울에 9억 초과하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대양력 있다 없다? 있다. 최단기간 1년 보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다 시험에 나오세요. 시험에 다. 그 실상을 해서 써먹기니까 3대표 깨갱권 외우세요. 이건 금액에 상관없이 다 적용된다. 오른쪽 페이지 굵은 식 그대로 하면 되죠? 3대표 깨갱권 보입니다.
그럼 다시 왼쪽 172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양괄호 1번 적용 대상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상가금을 가로 열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에요. 임대차 가로 열고 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면 적용돼요. 2번 미등기 전세 월세 없는 전세 적용돼요. 3번 일실사용 적용 안 된다 그랬고 4번 비영리 적용되지 않는다. 양괄호 2번 적용 범위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에 가로 열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적용되지 않아요.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이 서울이 얼마 이하입니까? 9억 이하. 니은 과밀역 급정권역 가로 열고 서울시 제외. 서울은 기억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부산이 있네요. 여기 6억 9천 이하. 디귿 광역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의 계획에 따른 과밀역적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그랬죠. 다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적인 포함된 지역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위쪽으로 여기 올라와요. 6억 9천으로. 군지역은 아래 그 밖 그 지역으로 내려와요. 부산광역시도 니은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제외. 세종시, 파주, 화성, 안상, 영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 이하. 그 밖 그 지역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전라북도는 다 3억 7천 이하죠.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3억 7천 이하는 상인법 전부 적용되고 3억 7천을 초과하면 아까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다만이 있습니까? 다만이 이제 3대표 깨갱권이에요. 다만 제3조 대양력과 10조 잘 보세요. 10조 1항 2항 사망입니까? 사망 본문입니까? 본문 동그라미. 그럼 써요. 단서가 빠졌다. 본문까지만 적용되고 단서가 적용 안 돼요. 단서가 계약갱신 요구 5% 보호입니다. 단서가 뭐라고요? 계약갱신 요구할 때 5% 보호 적용 안 돼요. 좀 이따 나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5%가 뭔가 지금. 그 다음 밑에 몇 점 적용된다 그랬죠? 그게 오른쪽 페이지 박스입니다. 오른쪽 박스 1번 뭡니까? 몇 기 연체? 3기 2번 대항력 3번 표준계약서 2개예요. 4번 깨갱 있나요? 그럼 깨갱에서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월세 보증금 동일한 돈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가로 열고 10조 3항 본문 이건 적용돼요. 다만 10조 3항 단서 가로 열고 차임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가 100분의 5%입니다. 5% 증감할 수 있다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계약갱신 요구할 때입니다. 따라 증여의 경우 5% 제한받지 않는다. 대신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4번에서 당사자는 상가금을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금을 차임인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선배 등으로 해서 차임 보증금 증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가 그 동그라미 4번이에요. 4번. 말이 겁나 길지만 4번 결론이 뭐다? 5% 초과해서도 올릴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에서 5% 적용 안 된다 그랬으니까 뭐 할 때? 계약갱신 요구할 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사례 볼 겁니다. 그럼 이제 실방 오세요. 만약에 서울특별시에 갑소유 상가건물이 있고 5층이죠? 임차인을 한 명씩만 딱 들였어요. 이렇게 A가 1층에서는 나이키 대리점하고 B는 미용실, C는 노래방, D는 교회 목사님이고 E가 주거용 살아요. 임차인이 총 5명이죠. A는 계약 조건이 보증금 상환 월세 1,000만 원이고 B는 2억에 800, C는 1억에 400, 1억에 200, 월세 없이 4억 주고 삽니다. 미자 임차인들은 특별법이 적용될 것인가? 특별법. 그럼 얘는 장사하죠. 나이키 대리점. 그럼 상인법 적용될 것인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10억이죠? 그러면 13억이라 9억을 초과하니까 원칙 상인법 보호받지 못합니다. 얘도 월세고 100, 8억이고 더하면 10억이죠? 9억 초과하니까 상인법 보호받지 못한다. 얘는 한 사람은 5억이죠? 그럼 9억 이하니까 상인법 전부 보호된다. 얘는 한 사람의 3억이죠. 그렇지만 이건 비영리라 비영리 상인법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그냥 무조건 주임법 적용된다. 물론 5명은 다 민법 임대차 규정 적용되어
임차인이라 이런 특별법이 적용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고 일반법은 5명 다 적용됩니다. 그럼 A, B는 왜 상위법에 적용 안 되죠? 금액이 9억을 초과하니까. 그러더라도 아까 3대표 깨갱권 적용돼요. A, B는 뭐가 적용된다? 3대표 깨갱권 적용된다. 근데 얘는 비영리라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영리 목적이라 3대표 깨갱권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상위법 절대 설명 안 돼요. 목사님한테는. 네, 넘어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주인표가 큰 틀이 똑같습니다. 그럼 양괄호 1번 대양로 발생 요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밑줄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동그라미 2번 주인표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은 대양록 우선 요건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가로쳐 보세요. 배당 요구 종기 가로 경매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폐업 신고하였다 그랬죠. 그럼 대양록 즉시 사라져 버립니다. 아까 주인법은 전출하면 바로 사라진다 했죠. 전출하면. 여기는 폐업 신고하였다 그러면 대양록이랑 즉시 다 사라졌습니다.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명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날 0시에 새로운 게 생겨요. 종전 예전에 대양록 우선 요건은 그대로 존속하지 않고 이미 소멸했습니다. 폐업 신고 이미 소멸했어요. 종전거 그대로 존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 대양록 있다가 뭐였죠? 양괄호 2번 임대인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증금 보호에서 양괄호 1번 임차보증금 우선면 조건이 있습니까? 똑같아요. 대양 요건 확정일자 똑같은데 자 대양 조건 뒤에 관할 세무서장 누구에게 확정일자 받아요? 여긴 세무서장 누구에게 확정일자 받아요? 세무서장. 주인법은 주민센터 같은데 주민센터. 여기는 세무서장. 그 뒤에 제일 끝에 밑줄 대지 포함 동그라미 대지 포함 밑줄에 여기도 대지 포함한다. 그럼 동그라미 2번 주인법과 똑같아요. 경매와 임차권 소멸에서 자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해서 민사치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임차건이 매각되면 원칙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되지 아니한 대양력이 있느니 무슨 말이었죠? 지금 경매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양력이 더 빨랐단 말이었죠? 그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주인법과 똑같습니다. 다음 양괄호 2번 소유익보증은 최우소 면제 한괄호 1번 똑같아요. 한괄호 2번에서 소익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 변제 땡땡하고 환산 동그라미. 아까 주인법은 월세를 안 받거든요. 여긴 법에 월세 곱하기 1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주인법과 가장 큰 차이고 오른쪽 박스에 있습니까? 2014년부터 안 올랐어요. 서울은 6,500 이하가 소익임차인 2,200까지 최소 맞습니다. 여기 전라북도는 얼마예요? 근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3,000 이하는 거의 없겠죠? 월세 30만 원만 돼도 3,000이냐 벌써. 그러죠? 금액이 아주 낮습니다. 그 중에 1,000만 원까지.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반가로 3번 최우선 면제 내용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똑같아요. 대양 요건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인법과 똑같아요. 동그라미 2번도 2분의 1 동그라미 똑같아요. 대지가격 포함해서 주인법도 최우선 2분의 1, 상인법도 최우선 2분의 1 똑같다. 양가로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주인법과 똑같다. 4번은 100분의 5% 똑같았죠? 6번은 1, 2, 3, 4, 5 외웠습니다. 그 다음 존속기간 보장 나옵니다. 자, 반가로 1번 최단기간 보장 있습니까? 자, 최단기간 보장 1번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금 임차는 그 기간 1년으로 본다.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정할 수 있다. 반가로 2번 주인보호가 똑같아요. 임대차가 종량 경우에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 보호합니다. 계속 존속한다. 양가로 2번 법정인신이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주인법과 다릅니다. 실판 봐보세요. 상인법은 법정인신, 임차인 규정이 없다. 이게 주인법과 차이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주인법, 지난주에. 주택임대차를 지난주에 3년 하면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뭔가 통지해야 되죠. 임차인은 기간점 없어요. 계약일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뭔가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이때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여기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자동갱신되죠. 그때 월세 보증금 똑같다.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단 법정이신 2년인데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 이게 주임법이에요. 근데 상위법은 임차인 규정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상위법 잘 보세요. 이거 없어요.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워요. 상위법은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1개월이에요. 여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만 있고 여기 임차인 없어요. 그리고 갱신되면 여기도 1년으로 본다. 여기 1년으로 본다. 이거 똑같아요.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똑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까 여기 임차인 규정 없죠. 여기 1개월, 여기 1년, 그리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여기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조용히 임차인은. 임대인이 법정이신 막으려면 6개월 전, 1개월 전에 뭔가 통지해야 돼요. 임대인에게 아까 가장 불리한 게 법정이신 그랬어요.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게 법정이신. 그 말이 임대인에게 가장 불리한 게 법정이신. 그러니까 임대인이 법정이신 막으려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뭔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임차인은 조용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냥 임차인은 규정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래 큰 5번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까? 이게 주임법에 되어 있었죠. 주임법에 작년에 생겼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주임법 계약갱신 요구는 2년 더 살게 줘요. 2년. 상임법은 10년입니다. 주임법은 2년 더 살게 줘요. 계약갱신 요구. 상임법은 10년간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주택임차인 들어갈 때 권리금 주고 들어갑니까? 안 주죠. 시설비를 시설을 아니 식당 만들고 커피숍 만듭니까? 안 그러죠. 상가임차인은 들어갈 때 권리금 몇 억을 주고 들어가죠. 빈 건물이면 시설비 몇 억을 투자하죠. 그 회수할 돈을 10년간 보장하는 겁니다. 10년간 보장. 상가임차인에게 10년간 보장합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반드시 주장해야 됩니다. 이때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이에요, 제외요? 그러니까 포함이라 그 자리에서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이 임차인은 10년간 안 쫓겨난다. 임차인은 10년간 안 쫓겨난다 말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이 10조 사망 단서예요. 다만 차임보증금은 청구 당시 차임보증의 100분의 5 동그라미 5% 금액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게 10조 사망이거든요. 이게 10조 사망이에요. 근데 다만은 10조 사망 단서죠. 다만이 뭐다? 10조 사망 단서 5%. 이 5%는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5%가. 좀 이따 사례를 볼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국 행사기간 범위에서 다음 동그라미입니다. 임차인 대의 동그라미. 그입니다. 직접 X. 전차인은 직접 못한다 그랬죠. 임차인을 대의해서 권리 행사한다죠. 직접이라고 중개사법에 2번인가 나왔어요. 임차인 대의입니다. 전대차니까. 대의해서 계약갱신 행사할 수 있다. 제 밑에 동그라미 4번.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당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임차인은 10년 보장 못 받고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박스에 오셔야 돼요. 자, 집어보세요. 이제 지난주에 주임법은
포실이 있어, 포실. 임대인이 실거주.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주인법은 이합보쌈이면요, 상인법은 삼합보쌈이에요. 이것만 먹으니까 메뉴일부가 전멸중. 그래서 포실이 없고 2기가 아니라 3기. 그 두 개만 다릅니다. 다시 주인법과 상인법은 포실이 없어요. 2기가 아니라 3기. 두 개 다르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보세요.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있어요.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합보쌈만 먹으니까 메뉴일부가 전멸중. 그래 옵니다. 오른쪽 페이지 굵은 것이 있죠? 그럼 7번이, 굵은 것이 잘 보세요. 7번이 임대인이 다음 강목이 가나다.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금은 전부들은 일부입니까? 대부분입니까?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권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의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다. 즉 최초로 임대차 할 때 미리 말했어요. 저는 상가 건물 3년 후에 철거해야 돼요 라고 고지했다. 그럼 3년 후에 나가야겠죠? 남옥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훼손 안전사고 이게 안전사고 안 죽으려면 나가야 됩니다. 타목 다른 법령의 타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정비법에 따라 이 동네를 싹 밀어버리면 임차인 나가야겠죠. 이게 이제 타고난 대처래. 이게 이게 난이요, 난. 이게 뭘로서 보면 난자로 보면 안자. 이게 타고난, 다음, 대처리. 이게 표시하면 이게 지금 안 맞아, 이게. 이거 표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게 나쁜 거예요? 학원 컴퓨터 나쁜 거예요? 학원 컴퓨터가. 저는 정품이에요, 저는. 돈 주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결제했어요. 저는 돈 주고 결제된 거, 저는. 학원이 지금 결제하는 거래요, 지금. 그럼 결제해서 전 저작권을 지킵니다. 학원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타고난 대처리가, 그다음 이게 부추예요. 2번 부추와 그다음 여기 삼합보쌈이에요. 삼합보쌈을 먹으니까 여기 일부 전부 또는 대부분 아니죠. 일부가 전이 무단전대 멸실돼서 임대차 목에서 잘못한다. 그다음 고의 또는 경과실입니까? 중과실입니까? 중과실 파손. 그러니까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임차인은 안 쫓겨나요. 중과실 파손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때 임차인이 쫓겨나는 겁니다. 그 중과실은 우리 책에 딱 세 번 나온다 그랬어요. 민법 착오에 한 번, 주인법에 한 번, 지금 상인법에 한 번, 딱 세 번 나옵니다.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6번 이제 권리금보로 내려오세요. 권리금보. 사실 이거 잠깐 하고 이제. 자, 여기서. 아까 A, B는 왜 상인법이 적용 안 됐죠? 9억을 초과하니까. 그래도 3대표 깨갱권 적용되죠. 깨갱이 계약갱신 요구권 적용됩니다. 그럼 C는 상인법 전부 적용되죠. 그래서 갑과 C가 상가임대차 2년에서 갑이 그래요. 2년 지나면 나가. 그럼 C는 못 나가라고 깨갱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갑이 너 장사 더 한다고? 너 월세 2배 올려줘. 하면 장사 못하게 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얘는 5%가 보호돼요. 5%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B, A, B도 B가 갑과 상가임대차 2년 했거든요. 갑이 2년 지나면 나가. 그럼 B도 못 나가라고 못 나가 깨갱할 수 있다. 근데 B는 5% 보호가 안 됩니다. AB는. 5%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갑은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다시 172페이지 펴보세요. 172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 다만 있습니까? 3조, 10조, 1항, 2항, 3항이에요. 3항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단서가 빠졌어요. 얘들한테는
사망 단서 적용 안 돼요. 그 단서가 5% 보호 적용 안 됩니다, 얘들은. 그래서 얘들한테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계약갱신 요구를 인정했지만 5% 보호를 안 해주니까 이 규정을 투나 마나라고 말이 많았어요, 그때. 비판이 많았는데 아무튼 5% 없다. 이제 177페이지 오세요. 이제 권리금보 177페이지. 권리금보가 있습니까? 자, 7번 보시면 갑소의 상가금을 3층에 있는데 1층에서 임차인 을이 식당을 합니다. 임차인이 병에게 식당을 넘기고 싶어요. 병이 을 식당을 넘겨봤죠. 그럼 병은 을과 권리금 계약합니다. 권리금이 뭐죠? 권리금? 보증금과 다르죠? 보증금이 아니에요.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에는 없지만 실무상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바닥권리금. 예를 들면 여기 시청이 있어서 시청 횡단보도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면 시청 직원들이 다 들어오겠죠. 자리가 좋은 게 바닥권리금. 둘째, 시설권리금. 식당 시설 일식당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권리금. 단골이 엄청 많아요, 단골이. 그 세 가지를 권리금이랍니다. 그럼 병은 권리금 의뢰규제하겠죠? 그리고 병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면 갑과 1층 임대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누구랑 해요? 건물주. 주님. 근데 권리금 계약 누구라요? 권리금 계약은 현재 임차인. 근데 악덕 임대인들이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합니다. 권리금을 자기가 막 가로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보니까 권리금 보호되도록 규정을 만든 게 권리금 보호입니다. 그럼 제일 밑에 양괄호 1번 권리금 정의에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대련자가 병이 누구에게?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을 주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이 아니에요. 임차인 을에게 줘야겠죠. 그 다음 양괄호 2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가 있습니까? 판괄호 1번에서 판괄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에요. 1개월 전이 아니라 종료시까지.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안 외워진다 했어요. 뭐 외우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그냥 안 외워집니다. 그냥 약간의 시험이 나오면 운이 맡겨야 돼요. 시험이 나오면. 종료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가 여기 1, 2, 3, 4예요. 다음 어느 하나보다 1, 2, 3, 4. 행위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을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 대련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있습니까? 10조 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방해할 수 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다. 그 말이 권리금 보호 안 된다 말이죠.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다? 권리금 보호 안 된다. 10조 1항 갖고 그랬죠? 그 왼쪽 페이지 오세요. 아직 넘기를 안 했습니다. 왼쪽 페이지 176페이지 오세요. 176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그럼 4번 둘째 줄 제일 끝에 가로 열고 동그라미 쳐요. 10조 1항 동그라미. 그게 오른쪽 페이지 박스입니다. 10조 1항 오른쪽 박스예요. 오른쪽 타고난 대처리. 그래서 오른쪽 박스 타고난 대처리 있죠? 거기에 해당되면 권리금 보호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 2년 전 정답이 이거. 2년 전 정답. 다시 오른쪽 박스 타고난 대처리 아까 외웠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면 권리금 보호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오른쪽 박스는 임차인에게 완전히 독박이죠. 오른쪽 박스에 해당되면 10년 보장 안 돼. 나갈 때 권리금 보장 안 돼. 완전히 독박이죠. 독박. 그래서 외워둬야 돼 이거. 이제 넘기세요 이제. 얼마나 친절한 게 이제 넘기라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 1, 2, 3, 4를 하지 말은 겁니다. 1, 2, 3, 4를 하지 마라. 자 1번 이거예요. 임대인 너가 임차인 되는 자에게 권리금 직접 받지 마. 네가 권리금 받지 마. 자 2번은 을에게 권리금 지급 못하게 방해하지 마. 다시 을에게 권리금 지급 못하게 너 방해하지 마. 그러니까 3번은 이거 3번 보세요. 자 1번은 권리금 네가 받지 마. 2번은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지 마. 그러니까 갑이 그럽니다.
갑이 그래요. 야, 법에서 권리금 의뢰기에 꼭 주래. 권리금 의뢰기에 주고 들어와. 대신 너는 나랑 임대차 해야지. 너는 나랑. 우리는 월세 2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너는 월세 400만 원 내나 그래요. 월세를 2배 올려요. 그럼 권리금 주고 들어오란 말이에요. 결국 못 주게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이렇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게 하지 말은 겁니다. 적당히 올려야지 현저히 올리지 말은 말입니다. 4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동원하셔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거 하지 말은 겁니다. 7번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너 거절하지 마 그 말입니다. 즉 갑이 그래요. 너 왜 나보다 키가 크니? 키 크니까 임대차 안 해. 라고 거절하면 되겠어요? 근데 너 왜 나보다 얼굴이 하얘? 기분 나빠? 왜 얼굴이 하얘? 얼굴 하얘니까 임대차 안 해. 라고 거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은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병과 이걸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또 동그라미 1, 2, 3, 4 있으니까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이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계약도 안 했는데.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가 임차인으로 의무를 위반한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것도 어떻게 알아요? 아직 임대차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3번은 좀 명확해요. 3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 사용 안 했다. 즉 식당을 1년 6개월간 장사하지 않았다. 그때는 병과 거절할 수 있다. 4번은 임대인 동그라미. 누가 선택했죠? 임대인이 선택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 을과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그 권리금 지급했네요. 그럼 7번 보세요. 을은 권리금만 받으면 되죠. 꼭 자기가 주선한 병한테 받아야 됩니까? 누구한테나 돈만 받으면 되죠. 그럼 갑은 병을 건물에 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건물에 들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을은 임대인 갑이 원하는 임차인에게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손해 없죠? 손해 없고 갑은 병과 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도 병 손해 없잖아요. 그죠? 임대인이 선택한 겁니다. 병과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반가로 3번 이제 손해배상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임대인 갑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하여 임차인 을에게 손해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누가 배상해야 돼요? 임대인이 을에게 배상하는 거죠.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괄호가 2번 나옵니까? 첫 번째 괄호 신규 임차인 병이 임차인 을에게 지급하기란 권리금. 7번 보세요. 병이 을에게 권리금 2억 5천 주기로 했다. 이게 첫 번째 괄호. 다음 두 번째 괄호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써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끝나서 이 식당을 감정평가하니까 이게 2억이래요. 감정평가하니까. 그럼 두 괄호 중 높은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것까지만 손해배상해주면 됩니다. 둘 중에 뭐까지만? 낮은 것까지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억까지만 해주면 돼요. 2억 5천 X. 이걸 높은 그럼 또 큰일 납니다. 높은 그러면 을과 병이 짜고 이거 점 없애버렸죠. 25억. 그럼 25억 줘야 돼요? 그래도 2억까지만. 임대인도 보호해야 되니까. 애들이 더 나쁜 놈이 못 되게 막는 거예요, 법에서. 나쁜 놈 되지 말라고. 임대인도 보호해야겠죠? 낮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제 소멸시효. 동그라미 2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로칩니다. 기산점. 임대차가 종료한 날 가로. 그리고 3년에 동그라미 칩니다.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한다. 소멸한다.
기산점이 언제죠? 어차피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받는 거죠.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받죠? 끝난 날. 방해한 날 X. 방해한 날이 아니라 끝난 날 권리금 받잖아요. 그리고 상인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숫자가. 꼭 그런 거 아닌데 6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특히 뭐가 많다? 3자. 3기도 2번, 3년도 있고 3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권리금 적용 제휴가 있습니까? 그럼 10조 4가 아까 권리금 해석해 봅니다. 10조 4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금을 임대차 적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 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여긴 권리금 보호 안 된단 말이죠. 그럼 7번 보세요. 이건 뭔가는 안 물어봐요. 대규모 점포나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넘는 겁니다. 살짝 써놔요. 3,000제곱미터 넘는 거. 3,000제곱미터 넘는 걸 대규모 점포. 예를 들면 뭐죠? 예를 들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같은 거.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롯데를 싫어한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다시 뭐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같은 거. 또는 준대규모 점포 있습니까? 그럼 준대규모란 얘들 밑에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게 롯데마트예요. 동네마다 롯데슈퍼 있죠. 롯데슈퍼. 이게요. 이게 이마트면 이마트. 동네마다 에브리데이 있죠. 그런 거. 또 노브랜드 들어봤어요? 노브랜드, 지에서 슈퍼마켓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고 대기업 밑에 조그만 프랜차이즈 같은 거. 여기 들어가면 권리금 보호 안 돼요. 그러니까 롯데마트 에스컬레이터 바로 올라간 점이라 바닥 권리금 4억을 주고 들어가 4억. 나올 때 안 주면 못 받습니다. 그 다음 가로 열고 다만 전통시장 및 3점과 육성을 위한 특법 2조 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그 말이 전통시장은 권리금 보호 된다 안 된다? 된다죠. 여기는 보호 안 되는데 밖으로 제외하니까 보호 된단 말입니다. 다음 2번은 밑줄 두 개 있죠? 국유재산은 국가재산, 공유재산은 공동소유가 아니라 지방자치제 재산. 여기 들어가면 권리금 보호 안 된다. 결국 법은 대기업 편, 국가 편이에요. 서민들끼리 권리금 보호가 사는 겁니다. 국가나 대기업한테 받지 말란 말이에요. 다음 양가로 4번 표준계약서 나옵니까? 그럼 동그라미 보면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아랫줄 표준 임대차의 권리금이에요. 권리금 계약서. 동그라미 2번 법무부 장관은 그 아랫줄 상가금을 임대차의 권리금이에요. 임대차 표준계약서. 다르죠? 혹시 또 이런 거 시험이 낼지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 학교론 시간에 무임승차 들어봤어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맨날 알아 못하는 게 프리라이드 뭐라고 하지 마. 프리라이드. 학교에서 맨날 영어 하잖아. 알도 못하는 거. 맞는 거 확인도 못해요. 우리가 모르니까. 뭐라 말하니까 혼자. 프리라이드 하잖아요. 무임승차. 무임승차를 제가 무임교통권을 살짝 바꿨어요. 무임승차를 제가 뭐로 바꿨다? 무임교통권 살짝 바꿔보세요.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계약서입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표준 임대차, 국토교통부 국장이 권리금 계약서면 혹시 또 이거 바꿔낼지 모르니까 혹시 기획재정부 장관 들어가면 틀려요. 다음 마지막 7번 차이 맨 처음 몇 개라 그랬죠? 3기 주임법 2기 상임법 3기 민법 2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임법 상임법 아주 어렵게 양이 많죠. 아무튼 여기는 중개사법도 나오고 학교 가셔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10분 쉬셔가지고 집합건물법 보겠습니다.